안녕하세요. 메디카렌의 윤희정입니다. 더 맛있고 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삶의 질은 더욱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현대인의 건강지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이 많이 고민하는 복부 비만은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생활을 추구하는 메디카렌. 오늘은 복부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뱃살. 서구화된 식생활,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불러오는 비만은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들의 복부 비만은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복부 비만 치료 방법을 찾아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복부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비만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또 비만의 위험성을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네. 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비만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죠. 몸무게만 많이 나가면 실은 네. 단순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체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을 때를 우리가 체지방의 비율이 많을 때를 이렇게 비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간단하게 우리 뭐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 비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모돼야 하는 어떤 그런 칼로리보다 섭취된 칼로리가 너무 많아서 이 칼로리가 어디 갈 곳이 없고 대사될 곳이 없어서 우리 몸에 뭐 내장이나 아니면 팔, 다리, 복부 이런 쪽에 지방 형태로 축적된 경우를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다들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네. 특히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참 위험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복부 비만이 더 건강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개 이제 내장 비만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내장에 지방이 많이 이렇게 흔히 우리가 끼어 있다,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할 때는 대사성 질환, 즉 뭐 당대사라든지 아니면 뭐 당대사 이상에 의해 생기는 당뇨병이라든지 네. 아니면 고혈압의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뭐 다른 대사성 질환, 심지어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보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치료를 해야 할 질환의 한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외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그 내장성 비만이기 때문에 성인병의 원인이 돼서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꼭 치료해주는 치료해야 하는 그런 질환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본인이 비만인지 아닌지 한번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비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는 쉬울 수 있겠지만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비만을 측정하는 어떤 공식도 있습니다. 대개 뭐 키를 우리가 그 체중의 제곱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오늘 언급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복부 비만입니다. 이 간단하게 복부와 엉덩이의 그 둘레 비율을 이렇게 재봤을 때 예를 들어 남성 같으면 0.9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고위험군에 속하고, 여성분도 마찬가지 0.85 정도다. 네. 우리가 체형 자체가 여성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0.85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둘 다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에, 그러니까 복부 비만에 아주 위험한 군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복부 비만의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다른 데 살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뭐 그냥 복부 비만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중년 남성들 분께서 뭐 회식 자리나 술자리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쉽게 얘기해서 현대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 운동도 우리가 운동량도 이렇게 많이 줄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잦은 술자리와 회식 자리에서 그 고열량의 뭐 안주라든지 그렇죠. 술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운동 부족과 함께 이러한 남아 있는 여분의 칼로리가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축적되는 부분이 복부에 있는 내장의 이런 지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더욱더 나이가 갈수록 많은 분들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네, 비만은 이제 정말 생활 습관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신경을 쓰고 좀 운동도 열심히 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비만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 비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쉽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는 어떤 칼로리양,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모하는 칼로리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네. 과도한 어떤 폭식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또 스트레스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아울러 이 들어온 칼로리를 충분히 소모하기 위한 활동, 즉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이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식사하고 나서 30분 정도는 걸어 다녀라라는 말이 과도하게 들어와 있는 이러한 칼로리를 빨리 소모를 시켜서 여분의 지방이 이렇게 축적되는 그런 이유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예. 우리가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쉽지는 않지만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원칙을 갖고 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제 주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는데 계속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계속 악순환을 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제서야 나중에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 그래서 병원의 문을 좀 두드리기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내장 비만도 있을 수 있고 복부 비만도 있을 수 있고 뭐 비만 어떤 체형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수술적 방법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예전부터 말씀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방 흡입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더라라는. 네.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우리 축적된 어떤 복부라든지 뭐 군데군데 축적된 이런 지방을 특별하게 고안된 우리 커뉼라라고 해요. 관을 통해 가지고 음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뽑아내면은 지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비만 체형이라든지 네. 비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이제 회복 기간이 좀 길다든지 뭐 현대 생활이 이렇게 많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주말에 수술을 하고 주초에 빨리 출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지방을 조금 쉽게 녹일 수 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피를 지방 흡입 중에 출혈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지방을 파괴하는 방법들, 즉 초음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물을 활용해서 네. 지방을 좀 파괴하거나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지방을 뽑아낸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역사적으로 쭉 발달해 오다가 네.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고주파라고 하는 고주파 열을 활용해서 지방을 녹여내고 이 녹여낸 지방을 그냥 놔둬도 흡수는 될 수 있지만 쭉 뽑아냈을 때 빠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많은 시술들로 쭉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간단하게 네. 우리 비만 체형,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방을 흡입하거나 녹여내는 방법들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과 이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부 비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그중에서 지금 다양한 방법의 비만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중에서 오늘은 고주파 지방 용해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시술인가요? 고주파를 이용한 것은 알겠는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주파 바늘, 아주 가는 고주파 바늘을 활용해서 지방 세포 자체를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시술입니다. 녹여내면 실제로 지방 세포의 수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형 자체가 소위 짜부러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줄어드는, 수축되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시술이 고주파 지방 용해술입니다.
네. 최근에는 사실 고주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고주파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주파 지방 용해술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생소하거든요. 네. 그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주파의 어떤 원리로 지방을 녹여내는 건지 그 궁금합니다. 고주파의 네.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림 준비한 자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고주파의 원리란 이온이라는 우리가 세포 내에 전기가 네. 흐를 때 이온이 마찰열을 낮은 온도의 마찰열을 발생합니다.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네. 이 낮은 온도의 마찰열이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예. 즉 지방만 아니면 근육만 우리가 네. 원하는 조직만 세포의 수를 줄인다든지 제거를 하는 이러한 고주파의 원리를 우리가 인체 내에서 활용한다면 결국 서서히 우리 네. 체형 자체가 줄어드는 또 예. 지방세포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 고주파는 성형외과 영역에서도 꼭 지방만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각턱이라고 해서 네. 튀어나온 이 교건 이렇게 씹었을 때 탁 튀어나오는 네. 이 부분에 근육만 신경이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그 부분만 근육만 줄인다든지 이런 용도로 다용도로 쓰이고 있네요. 실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런 고주파의 그 첨단 시술 원리를 우리가 지방세포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해봤더니만 특별하게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네.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그 결과가 우리 뭐 단순하게 며칠 있다가 그 결과 자체가 장기적으로도 훨씬 다른 시술에 비해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주파 열 에너지에 의해서 지방을 녹인다. 그리고 뭐 이 지방이 녹으면서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도 당겨주고 동시에 국소 부위의 지방도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된 게 나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정말 그 열로 인해서 지방을 녹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그 녹여진 지방은 어떻게 되나요? 물로 되나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예. 녹여진 지방은 네. 그냥 놔둬도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멍이라든지 우리 어디 넘어졌을 때 멍들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다 흡수되거나 깜짝같이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네. 녹여진 지방도 우리 인체가 대사작용을 거쳐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만은 이럴 경우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렇게 녹여진 기름, 녹여진 지방을 아주 작은 관을 통해서 녹임과 동시에 뽑아내니까 그 효과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혹시 이제 기존의 지방 흡입수가 조금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을 둘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방을 녹이는 과정이 하나 더 첨가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기존에 단순하게 그 지방 세포를 뽑아내는 이런 시술이 아니고 네. 일단 지방 세포 자체를 근본적으로 일부분은 불활성화 조금 녹여냅니다. 이 녹여내면서 그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방을 흡입해내면 네.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네. 단순하게 지방을 흡입한 이러한 이 사진은 지방 알갱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뭔가 고르게 지방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데 비해서 네. 고주파 열 분해를 이용한 지방 용해수를 활용한 이런 지방 찌꺼기들을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네. 이 기름이 많이 떠 있는 부분이란 말은 고주파 열을 통해서 이미 지방이 많이 용해되어 버렸고 또 지방 흡입을 할 때 가끔씩 나타날 수 있는 그 요철 현상, 울퉁불퉁 네네. 하다든지 또 아니면 그 표면에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아까 이제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내장성 비만, 즉 결국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혹시 고주파 시술을 이용하면은 내장 비만 또한 사라질 수 있는 건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아쉽게도 예. 내장 지방은 고주파 열분의 지방 용해술로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 부분만은 네. 그 내장의
축적된 지방을 잘못 건드리다 보면 네. 내장이 괴사된다든지 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만은 우리가 고식적으로 식이요법 네. 들어가는 칼로리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줄이고 네. 소모되는 칼로리를 늘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같은 고주파 시술을 만약에 한다면 기대되는 효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뭐 지방이 축적된 정도에 따라 네.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한 달 이내에 대부분은 체형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 한 달 이내에 바로 한 2인치 정도의 허리 둘레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아울러 고주파 지금 말씀드린 이 고주파 시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효과도 일찍 보지만 네. 그 효과 계속 줄어드는 정도가 기왕 지방 세포가 불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칼로리가 우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축적될 수 있는 찬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지방세포나 지방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등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칼로리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방세포가 이게 축적이 돼야 다시 비만으로 재발을 하는데 네, 그런 네. 찬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효과가 계속해서 뭐 3개월, 6개월에 걸쳐 계속 빠지는 아울러 이런 장점이 많은 시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흡입술을 받고서도 이제 사실 많이 먹으면 또 다시 도로 살찌는 네.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고주파 용해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고주파 지방 용해술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주 작은 바늘을 활용해서 네. 축적된 지방에다가 그 지방 세포를 줄이기 위한 노력, 즉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액체가 된 네. 기름이 된 지방을 또 작은 바늘로 흡입해버리기 때문에 네. 효과도 바로 나올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거의 없다. 네. 그리고 또 열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피부 처짐이나 뭐 울퉁불퉁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그 고주파의 원리 자체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혈관이나 신경, 림프 조직은 최대한 보존해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최상층의 지방도 뭐 이게 요출 현상이 없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최상층의 지방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 사진 보면서 예. 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중년 남성분의 튀어나온 복부입니다. 네. 예, 보시면 지금 허리 둘레가 상당히 이렇게 굵을 뿐만 아니라 네. 좌우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전형적인 이제 40, 50대 우리 그렇죠. 아버님들의 모습이죠. 예, 40, 50대 예.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뒷짐을 이렇게 쥐었을 때 네. 내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참 이 부분을 체형적으로도 교정하고 싶고 또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 회사 일이라든지 뭐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계속 체중이 축적되는 네. 이런 분이셨거든요. 지금 흔히 우리 의학적으로 45도 이렇게 각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봤을 때 이분을 보시면은 이 뒷짐진 정도가 뭐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 백불뚝이 사장님처럼 네.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언급드린 이런 고주파 열분의 지방 용해를 활용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네. 시술을 하고 나서 약 2달 이후에 아. 2달 이후에 이를 보시면은 이 배가 언제 이만큼 튀어나왔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많이 줄어 있었던 분입니다. 네. 꽤 많은 인치수가 좀 줄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예. 경우에 전형적으로 약 한 2인치 정도 줄어서 네. 뭐 여담이지만 옷을 다 바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이 흡입술로 인해서 많은 지방을 뽑는 것이 누구나의 다 소망이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 1회로 뽑을 수 있는 어떤 지방 양이 좀 정해져 있습니까? 약
5리터 정도의 지방을 뽑을 때는 네. 뭐 특별하게 전신 마취 없이 수면 마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부위가 부분 지방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대개 한 2, 3리터 정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과다하게 지방을 뽑아내야 될 경우에는 또 더 특별한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네. 전체적인 대사를 고려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형 교정 시술, 오늘 말씀드린 이런 지방 흡입이나 지방 용해 수술이 용해 시술이나 수술이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결과만 되게 보시고 쉽게 접근하시는데 실은 이런 시술 수술도 하기 전에 면밀한 검사를 해서 피부의 상태라든지 또 축적된 지방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시술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섭취된 칼로리, 섭취된 열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도 물론 하셔야 되고 또 소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길러야만이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아울러 체형 교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칼은 오늘은 이처럼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과 함께 복부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비만은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조금 불편한 생활, 조금 까다로운 식생활로 꾸준하게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